어느 날 직장인 김 씨는 중요한 회의에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상사와 동료들이 실수에 대해 언급하자 김 씨는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김 씨는 그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고 자신이 실수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이는 방어 기제 중 하나인 부인과 억압의 예시입니다. 또 다른 예로 대학생 이 씨는 시험에서 떨어진 후 친구에게 사실 그 시험은 내 전공과 상관없어. 중요한 시험이 아니었어. 라고 말합니다. 이는 자신이 느끼는 좌절감을 합리화함으로써 자아를 보호하려는 방어 기제의 한 예입니다. 이처럼 방어 기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무의식적으로 다루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어 기제는 자아를 보호하고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과도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될 경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양한 방어 기제의 종류와 그 예시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의 방어 기제는 자아가 스트레스나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심리적 전략입니다. 이 개념은 주로 프로이트와 그의 딸 안나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서 발전되었습니다. 방어 기제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그중 몇 가지 주요 유형과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인 denial, 현실의 고통스러운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방어 기제입니다. 예시로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일상생활을 지속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압 repression, 불쾌한 생각, 감정, 기억을 무의식 속에 밀어넣어 의식적으로 떠오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예시로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사 projection,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여 그들이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시로 자신이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그 사람이 자신을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리화 rationalization, 실제로 받아들이기 힘든 동기나 감정을 정당화하려고 논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이유를 대는 것입니다. 예시로 시험에서 떨어진 학생이 사실 그 시험은 중요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치 displacement, 감정을 원래 대상이 아닌 다른 덜 위협적인 대상으로 전이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시로 직장에서 상사에게 화가 났는데 집에 와서 가족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죠. 반동 형성 reaction formation, 자신의 실제 감정이나 욕구와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시로 미워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과도하게 친절하게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행 regression,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전의 발달 단계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시로 스트레스를 받는 성인이 어린 시절 습관을 나타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취소 undoing,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다른 행동으로 상쇄하려는 시도를 말합니다. 예시로 화가 나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후 그 사람에게 지나치게 친절하게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어 기제들은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일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 해결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방어 기제의 과도한 사용은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해와 인식은 개인의 심리적 성장을 돕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방어 기제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행동과 감정을 더 잘 통제하고 건강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스스로의 감정을 인식하고 건설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